대법원 2023년 11월 7일자 2023-591 결정 사건명 결정 경정 1. 비상장 전자등록 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 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 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5, 제1항은 전자등록 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가름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 명령을 전자등록 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 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 주식 등 매각 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 가격이나 그 밖에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 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 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 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 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5, 제1항에 따른 매각 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 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경정 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 매각을 명한 매각 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 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 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계좌관리기관에 위탁 매각을 명한 매각 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 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1월 7일자 2023-7064 결정 사건명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2018년 3월 7일 대법원 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 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 2018년 3월 7일. 부칙 제2조가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018년 3월 7일 대법원 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개정 대법원 규칙이라 하고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 규칙이라 한다. 현행 대법원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 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 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법원 규칙은 개정 대법원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 다음부터 지급 보수액이라 한다. 지급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 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 규칙 부칙의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 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 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대법원 2023년 11월 9일 선고 2018-288-662 판결 사건명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등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9. 산업안전보건법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항. 한편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 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9일 선고 2023-256-577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1.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배당 이의의 소에서 배당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 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극. 법률 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 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극.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11월 9일 선고 2023-257-600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반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상가 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가 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 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 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9일자 2023-6427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변호사에게 개쟁 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 지급에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 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 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당사자가 본안 소송과 보전 소송을 동일한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 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변호사에게 개쟁 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 지급에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 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금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 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본안 소송과 보전 소송을 동일한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 소송과 보전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 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 위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 소송과 보전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9일자 2023마 6582 결정 사건명 파산 선고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 또는 후속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 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 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 채권 신고 등에 의한 파산 절차 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18-283-04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등 1.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 재산인지 여부 적극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 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셋째, 단체 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 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협약으로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갑은행의 단체 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다 292-67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 1.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 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 능력 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 기능 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은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이와 같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이 성형외과 의사인 을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코 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갑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2다 231-403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3년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2다 265-99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자귀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 적극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자귀 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귀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귀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귀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지배, 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 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자기 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2.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금융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갑 주식회사가 위 사업 관련 대출의 대주 및 위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게 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위 대출 차주의 연대 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연대 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회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3다 253-79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 시기인 사용 승인일 2020년 7월 23일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공사 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 2021년 3월 30일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을 회사는 위 세금 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는 이유로 을 회사의 환급 신고세액에서 위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 처분을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 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감액 처분은 을 회사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 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 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갑 회사의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3다 266-390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 말소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대부업법이라 한다. 구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선이자 공제액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에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2.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피담보 채무 중 잔존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의 액수를 심리,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에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피담보 채무 중 잔존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의 액수를 심리,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